자, 안녕하세요. 자,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네요. 오늘은 파이널 합격서라고 나왔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좌우간 주변을 정리하고 집중해서 공부에 전념하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 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평균 점수를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세법 핵심 이론으로 들어가네요. 핵심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이론. 자,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자, 뭐를 배운다? 총론 파트. 평균적으로 2문제가 나오고, 자, 총론이 끝나면 이제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5문제, 그리고 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죠? 사업소득에서 평균적으로 1문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취득세 평균적으로 3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문제, 그리고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3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평균적으로 1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다?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총론이다. 16문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개다? 10개입니다. 10개만 맞히면 하나, 2개는 찍어서도 맞출 수 있고, 열심히 하신 분은 12개 정도 맞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업소득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파트에서는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마무리 짓는다고요. 자, 이론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반드시 여러 번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뭘로 돌아간다? 총론. 자, 전체 내용이네요. 총론. 자, 전체 내용이다. 자, 뭐를 물어본다?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성립은 언제 성립한다?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확정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세금별로 성립 시기를 봅니다. 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세금은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즉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성립. 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할 때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성립하고 그 다음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무신고를 합니다. 자, 무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 세금의 확정 방법이에요.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단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2번째는 등록면허세는 어쩌고 저쩌고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성립한다. 등기 등록 전까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또는 60일 이내에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해는 신고기한이다. 역시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 소방분이죠. 소방분 지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날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면 확정된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다 똑같죠?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6월 1일. 고로 재산세와 소방분과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6월 1일. 그럼 이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그럼 종부세는 필수가 뭐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하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재산세는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하면 확정되고 선택하죠.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소득세. 자,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죠. 그럼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면 12월 말일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절대로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무신고하면 똑같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표준된 금액이 발생한 달에 뭐다? 말일. 절대로 2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은 신고기한이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소득세이므로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뭐다? 반으로 딱 자른다 그랬죠?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6월 30일 날 성립하네요. 자, 그 다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뭐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그럼 급여를 지급할 때가 뭐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원천징수할 때 성립한다. 역시 이것도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는 뭐다? 두 가지의 특징은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성립하면 같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본세. 본세와 함께 내죠. 그럼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본세는 다 마치니까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일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잖아. 그럼 이거는 소득세의 10% 별도로 납부하죠. 지방소득세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은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신고할 때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본세 따라다닌다. 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죠? 역시 뭐다? 지대로 나왔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본세를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래서 본세를 요렇게도 얘기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같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가 반드시 들어가되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자가 꼭 붙어야 됩니다.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 작성할 때 고급스럽게 뭐라고 배웠다?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역시 뭐다? 성립과 동시. 그래서 이해도 뭐다? 동시. 이해도 동시. 이해도 동시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다?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합니다. 자, 계약서 쓸 때 인지를 첨부하죠? 그럼 인지세가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과 동시에 얼마라고 확정되네요. 자, 그 다음 개인분 사업소분. 시험은 사업소분만 나오죠? 이것도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절대 6 하나 하면 안 돼요. 이에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월 30일이 가는 게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다. 이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다? 신고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분 이 주민세는 참고하라 돼요. 이거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단 참고 개인분 주민세는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 날라오죠? 결정할 때 확정되고. 자, 그 다음 다음은 뭐다? 가산세.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언제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몇 프로? 10%, 20%, 사기 부정은 40%. 언제 20%, 20%, 40%가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에는 뭐냐? 이에는 살짝 적어줘요. 이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마다 붙죠? 일일마다 몇 프로부터? 0.022. 그래서 일일 가산세는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성립하고 역시 확정은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뭐다? 고지서. 자, 고지서요. 고지서 즉 이거는 몇 프로? 3%.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 결국 뭐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가산세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엽적인 문제예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하고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가산세입니다. 일일가산세는 역시 뭐다?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근데 딱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런 건 3%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결국 뭐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확정시기 정리 잘 하세요.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뭘로 돌아간다? 조세의 소멸시기, 소멸사유죠? 그래서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 5개. 납부하면 없어지고, 충당되면 없어지고, 부가 취소입니다. 잘못 부과한 거 과세권자가 취소, 절대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그 다음 부가권의 제척기간 만료.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5개밖에 없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다 이런 거는 소멸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법인의 합병. 이런 것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런 거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결손처분. 이상한 용어가 나오면 아니다고요. 그래서 소멸사유는 5개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척기간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럼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세권 남용을 억제하고 법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죠.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이 기간 안에 부과하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제척기간.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연수. 자, 원칙, 과소신고 등은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단, 상속세, 증여세는 10년, 더블로 늘어나요. 참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슨 신고?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칠래. 그 다음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해야 된다. 10년. 과세권자 열받아 10년입니다. 10년. 단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조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상속 또는 증여를 취득하는 경우, 그럼 취득세 제척기간이죠. 그럼 무신고하면 원칙은 7년인데 이럴 때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취득하는 경우 무신고했네. 역시 이럴 때는 몇 년으로 늘어난다? 10년이다. 그래서 2번, 3번은 취득세 제척기간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입니다. 자, 그리고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죠. 5년, 7년, 10년일의 기산일은 언제로 돌아가나요? 자, 기산일은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 절대 신고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대표주자가 뭐가 있어?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죠? 그럼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표시.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이다.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절대로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줄이면 과세기준일. 이렇게 숫자는 6월 1일.
그리고 조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 없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왜 만들었어요? 자, 죽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법률 관계를 조속히 종결 지으려고 만든 법이므로 중단과 정지는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로 들어갑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다 이제? 제척 기간 안에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즉,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역시 징수기간도 죽을 때까지 묶었죠? 그래서 국세는 5년,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 5억 계산할 때 가산세는 제외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지방세도 원칙은 5년 안에 걷어야 돼. 그래서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5억 5천만 원 이상 금액 갖고 10년, 5년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역시 뭐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걷어라. 단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걷어라. 그 뜻이네요. 결국 공통은 다음 날이다. 참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5년 안에 걷어야죠. 또는 10년 안에 못 걷으면 조세채권이 소멸되므로 뭐가 있다? 중단사유와 정지사유가 있어요. 세금을 못 띄어먹게끔. 그럼 중단은 뭐다?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4년을 버텼어요. 그럼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죠? 그럼 중단 사유는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다. 어떨 때?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해는 느낌이 뭐야? 세금 낼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4년이 지났어도 인정을 안 하고 다시 5년을 시작한다. 그 다음 정지는 뭐다? 분할납부 기간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유예를 신청했다.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이거는 4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왜 정지일까요? 세금 낼 의사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 구분 어떻게 한다? 구분.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 기간자가 들어가는 건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다. 정지. 남은 기간을 갖고 소멸시효를 따지고, 그 다음 기간자가 없는 거는 다시 새롭게 진행합니다. 자, 그럼 분할납부를 6개월 신청했어. 6개월. 이제 몇 년 남았어, 이제? 1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6개월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 1년 버텨야 돼요. 6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을 2년 신청했다. 역시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이거 진행된다 그러면 연부연납을 2년 신청하면 벌써 1년밖에 안 남았잖아.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정지기간은 뭐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1년을 버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설명이 끝났다고요.
자, 그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산세가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즉 세목이 되는 거죠. 가산금은 이거는 세금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연체이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지방세에서만 씁니다. 올해까지 가산금은 지방세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가산세. 뭐가 들어가면 가산세다? 의무. 자, 즉 가산세는 뭐다?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린다. 그래서 세목이 되죠. 그래서 세금을 늘리니까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그럼 조세 포함 여무. 세금에 가산하니까 조세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받았죠? 그럼 감면받으면 해당 조세 이거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본세. 그러나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왜? 가산세는 원칙이 뭐다?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본세는 깎아주지만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안 깎아준다고요. 자,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고지 전에 붙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고지 전에. 그럼 과소는 몇 프로부터 10%, 그리고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사기 부정 부당은 몇 프로 붙는다? 40%.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는 이유를 물어보죠.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 부당은 40%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다. 일일 10만 원당 22, 0.022이 붙어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지연 가산세죠. 지연 가산세는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무한대가 되면 정부가 사채업자가 돼버리죠. 한도 75. 이거는 지방세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만 나라.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자, 3번.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나는 거죠. 금액을 가산세다. 다만 가산세 계산할 때 뭐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가산금은 연체이자니까 세금이 아니죠.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4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번 시험에. 중가산세. 앞 위에는 일반 가산세고 중가산세는 언제 붙는 거야?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다. 뭐였다? 미등기 전매한 거야. 미등기 전매. 그래도 취득하고 뭐다?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야. 아주 나쁜 녀석이죠? 그럴 때는 가산세가 80% 붙습니다. 이거는 뭐만? 취득세만 적용합니다. 취득하고 등기를 안 하고 매각했다. 즉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사기부정에 따블이 붙어.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완전히 나쁜 놈이죠. 80%까지 취득세가 늘어난다. 자, 이게 가산세 내용이네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성립시기 배웠죠.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성립시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성립시기. 10%, 20%, 40% 성립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이게 성립하죠. 그리고 일일가산세. 일일가산세는 뭐다?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성립합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성립한다. 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가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산금은 성격이 뭐다? 지방세만 쓰는 거로다. 금, 연체이자입니다. 지방세만 쓰는 거요, 연체이자. 즉 세금을 납부 안 하면 뭐다? 이자가 붙어. 금리.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금리가 붙는다고요. 이거는 왜 만들었어? 고지서가 날라왔다. 성실하게 납부하라. 안 하면은 3% 가산금이 붙는다. 그럼 이거는 연체이자고 이거는 세액에 가산나는 게 아니라 고지세액. 그럼 연체이자니까 조세에 포함되지 않고. 자, 그 다음 이제 지방세네. 그럼 지방세는 뭐다? 자, 뭐다? 연체하면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제 무조건 3%가 붙는다. 그러나 이 3%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고지서. 이렇게.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올해까지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고지서. 고지서. 자, 그러면 이에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성립합니다. 고지서 3% 가산세의 성립 시기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한다. 자, 그리고 언제까지는 납부하겠죠? 이제 무조건 3% 붙고야지. 언제까지는 납부한다. 그러면 납부할 때까지 중과상금이 다시부터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에 0.75씩 부터 0.75. 단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미만은 없는 걸로 보고 단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미만 따질 때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자, 국세. 자, 국세, 이제 고지서. 자, 고지후.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연체하면 몇 프로 붙는다? 3%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3%. 그럼 이에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고지서 3%.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성립한다. 그럼 언제까지는 납부하겠죠? 그럼 국세는 일일 가산세가 붙어 일일 0.02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데 얼마 미만? 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간다? 본세와 부가세. 자, 본세와 함께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럽니까? 부가세라 그러죠? 부가세라 그런다.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출제는 율은 안 물어봤어요. 단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도 함께 납부한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한다. 종부세는 국세니까 농특세를 함께 납부한다. 양도세는 국세니까 농통세. 이렇게 짝 찾는 거. 자, 이것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취득세와 함께 농특세를 같이 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리고 본세를 신고하면 같이 확정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 2%의 몇 프로부터 10%입니다. 율이 다 20인데 2에만 10%입니다. 자, 두 번째, 감면받았어. 그러면 농특세를 또 내야 돼. 감면받은 세액의 20% 이렇게. 자,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죠? 그럼 여기서 2%를 적용했으니까 여기는 2%를 뺀 녀석에 20이 붙고, 자, 그 다음 유상거래주택은 옛날하고 관련이 없어. 유상거래주택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죠. 어렵게 나왔을 때는 취득 해당 세율의 50%를 빼나면 안 돼. 곱한, 즉 절반만. 여기서 지방교육세 20%를 걷어가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는 항상 이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납부세.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20%가 붙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납부세. 농특세도 납부세.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주의해야죠.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붙는다는 거. 그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죠? 그럼 소득세의 10%는 뭘로 별도로 납부한다? 항상 지방소득세. 이거는 납부세액에 붙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가세니까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엔 지방소득세 10%가 붙고 감면세액에 농특세가 붙는다는 지문이네요.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좀 나오죠. 자,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이 부분 중과기준세율 적용시는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20% 갈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자, 중과기준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2%, 2%를 중과기준세율.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그럼 간주취득 중에서 대표주자가 뭐다? 지목변경. 이거는 2%만 냅니다. 2%에 10% 뭐다? 농특세만 붙어. 그래서 이 간주취득 지목변경은 뭐는 안 붙는다?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어요. 안 붙는다. 왜 안 붙어요?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붙어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적용할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안 붙어요. 이거는 등기 대상이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뭐다? 제외. 그러니까 괄호를 물어보면 포함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양재산세의 지방교육세 20%는 뭐다? 도시지역분 제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세와 부가세의 관계를 해봤네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별, 이거는 8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그러면 뭐와 뭐와 뭘로 나눠야 돼? 취득 단계 활동, 보유 단계 활동, 양도 단계 활동, 이거를 나눠야 되죠? 자, 취득농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재산세 소방분, 그리고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이거를 우리는 수없이 배웠잖아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상식. 자, 그 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자, 왜 보유랑 관련이 있다? 임대하잖아. 임대는 보유잖아. 사업자. 그리고 이것도 소득세잖아. 무조건 10% 뭘로 납부해야 돼? 지방소득세. 같이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팔어.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가 뜨면 뒤에 오는 10%는 뭘로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중에 생기니까 보유양도다.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인지세. 자, 인지세는 소유권,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사고 팔고 인지를 첨부하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보유와는 관련이 없어요. 취득, 양도.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네요. 여러 번 출제되는데 점수 주려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조세채권과 피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럼 과세권자는 그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죠? 공매처분에서 매각대금이 결정되면은 순위대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럼 무조건 영순위는 뭐다? 공익비용, 체납처분비 이런 데는 영순위. 그리고 1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이게 1순위고. 뭐다? 포인트가 소액 보증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 보증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의 임금, 3년분의 임금, 재보상금 전액은 최우선 변제권 1순위. 이거는 생존과 생계를 위한 것이므로 최우선 변제권. 자, 이거는 시험하고 우리 시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해입니다. 2순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당해세. 즉 이거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뭐의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재산세랑 같이 결정하죠.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세, 가산금 이런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 자, 가산금은 세법상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은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기일은 뭐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는 납세고지서 도달리려면 안 돼. 발송일. 그래서 법정기일은 뭐다? 일반인이 조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법정기일 전에 전대권, 저당권이 먼저 와 있더라도 항상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한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한다. 그래서 이 재산에 부과된 세금, 정부가 결정한 세금이므로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뭐가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세금이 우선한다. 어떤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단 재산세, 종부세 등 법정, 이게 개정법이죠. 법정기일 세금이 임차권 확정일보다 늦어. 그럼 올해 개정됐죠? 이거는 주택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배분 예정액, 세금 체납액을 얘기해야죠. 하나여 뭐가 먼저 배분된다? 주택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분한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개정법이라고요. 개정법이다. 꼭 기억해야 돼. 이 지문. 자,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세, 종부세 등이잖아.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럼 주택 임차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뭐다? 임차 보증금이 먼저 배분한다. 임차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뭐다? 그 배분 예정액의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3억이 체납됐다. 그럼 임차보증금은 4억이다. 그럼 4억을 먼저 배분받는 게 아니라 체납액 3억.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늦더라도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한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조세 상호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담보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압류가 2순위. 그 다음 교부청구 순서예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요? 가끔가다 2에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이면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징수금의 순서. 징수금은 세 가지죠? 자,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리고 세금, 그 다음 가상금 순서.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를 설명해 왔어요.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면 재산세, 소방분, 취득세 하면 안 돼.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그럼 정부가 결정했으므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먼저 오더라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단 재산세, 종부세, 법정기일이죠. 임차인이 확정일보다 늦더라도 늦었어. 그럼 작년까지는 뭐다? 재산세, 종부세가 우선 배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배분 예정액 체납액입니다. 세금. 체납액의 하나여 주택 임차 보증금이 나중이 아니라
먼저 배분해서 세금이 후순위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신고하는 세금은 뭐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것도 정리해야죠? 그럼 이해와 이해가 경합을 벌여 피담보된 채권과 이해와 경합을 벌이면 누가 우선 배당받아요? 둘 중 빠른 것.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일, 등기일이 있죠?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 그래서 등기일과 신고일 중 어떻게 한다? 빠른 거. 빠른 것을 우선 배분한다. 신고하는 세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네요. 뭐를? 용어 정리입니다. 자, 요거. 자, 납세자. 자, 납세자를 물어보면 전체 개념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뭐를 포함한다? 특별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납세자. 근데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면 특별 징수 의무자를 제외합니다. 납세자는 전부 포함.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면 특별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심사와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심사와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무슨 결정? 기각 결정을 내리죠. 내가 진 거야. 그러나 이유 있다. 이유 있다 그러면 무슨 결정을 내린다?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 없다 기각. 이유 있다 인용. 그럼 납세자가 이긴 거죠. 자,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는 1천만 원 미만 소액이네요. 포인트가 뭐다?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는 뭐다? 현행범이죠? 과태료는 현행범이야. 그럼 현행범으로 부가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칙사건, 범칙사건에 역시 통고처분을 받은 자도 없다. 자, 그리고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못하죠? 그럴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자, 그리고 보정기간. 국세청장은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20일. 이거는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 표준에 공시가격 등등을 빼고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쭉 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뭐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맨 앞에 있죠? 이 성립, 확정 시기 필수예요, 필수. 필수.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조세 채권과 담보된 채권. 이에도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2강 진행합니다.